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배우의 몸 연기할 때 배우의 몸 연기적 몸은 꼭 그런 건 아니면 근원적으로는 기량관계로 엮어진다. 이 점을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량이란 건 이렇게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힘을 얘기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서로 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쑥 일어서는 것 말고, 일상적으로 일어서는 것 말고, 그 일상을 굉장히 천천히 해보면 몸 전체의 어떤 에너지의 분배라는 것이 이제 요것보다는 내가 일어서는데 머리로 씁니다. 정수리에 끈이 매달려 있어 가지고 하늘에서 머리를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고 머리로 서면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는 올라가고 하체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에서 천천히 일어설 때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연기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리로 쓰는 걸 해보면 머리는 땡겨서 올라가는 거죠. 상체하고 끌려서요. 그러나 하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땅을 향해서 뿌리는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던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갈이 찢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분산되는 힘, 이걸 기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연기자의 연기적 몸이란 것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식이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들 연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하라. 차라리 반대로 하는 것이, 해보는 것이 일상적으로 다가가는, 연기적으로 다가가는 데에 신체 감각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몸 풀자, 릴렉스 하라, 몸을 이완시켜라. 아니 벌써 나는 이완되어 있는데 뭘 이완하라는 거야. 풀어져 있는데. 우리 일상의 몸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자연스럽다는 게 뭡니까? 몸이 풀어져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완되어 있는데 이완하라 그러니까 거꾸로 힘을 주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일상적인 몸이 연기적 몸으로 가기 위해서 완전히 이완된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느닷없이 어떤 장면만 시작했다 하면은 일상적으로 잘 있던 몸도 긴장이 되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라요. 내가 굳었다는 것도 모르지만 내가 풀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명쾌하게 몸으로 인지를 못하는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냐, 훈련할 때, 개인적으로 훈련을 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면 돼요. 영어로 클렌치라고 그러는데 신체를,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근육을 전부 다 꽉 잡아보는 겁니다. 스퀴즈, 쥐어짜듯이 말이죠. 몸을 꽉 잡아 온통 힘을 꽉 주고 그 다음 느닷없이 놔버려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방금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힘이, 근육이 다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제대로 서서 안 해서 그런데요, 등축이, 등뼈가 느껴지는 이 상태가 이완입니다. 이것이 이완이다. 한번 쥐어짰다가 놔보면 이완이란 게 뭐냐를 신체적으로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반대로 해보면은 해야 되는 어떤 신체적 어떤 운동의 지점을 몸이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반대로 하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해본다는 것은 기량을 느껴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적인 자연스러움에서 좀 더 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좀 더 가요. 어쨌든 하고 조금 더 갑니다. 예컨대 우리가 컵을 잡을 때 일상적으로 컵을 이렇게 그냥 또 잡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컵을 잡는 것을 오히려 손끝에만 힘을 가해서 에너지를 손끝으로만 보내는 겁니다. 손끝으로만 잡아라.
손끝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발목, 어깨 이런 데가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잡혀 있죠. 골프 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요. 골프의 채의 그립을 잡을 때, 저는 골프 못 칩니다. 근데 한 번은 좀 치보긴 했으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립을 잡을 때 코치 같은 거 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초심자들한테 열심히 치려고 꽉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슨하게 잡아라. 너무 느슨하게 잡아가 쑥 빠져나가면 안 되고, 예, 안 빠져 나갈 정도로만 잡아라. 그러니까 손바닥이나 이런 데 힘주지 말고, 느낌이 손끄트머리하고 해서 올 정도로만 딱 잡으면, 그 다음 신뢰하면 된다. 그래야 결국은 스윙할 때에 어깨나 발목이나 이런 데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저 해봤는데 잘 안 되긴 해요. 네. 반대로 해보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일상이나 운동 경기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보다 더 신체 자체만으로 봤을 때 우리 배우의 몸이 어떻게 기량관계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훈련해 보는 것이죠. 이 기량관계는 왜 필요하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물은 위태롭다고 얘기했잖아요. 위태롭게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예? 물리적 도구 마련이고 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흔히요, 대충 높은 데 뛰어오르려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뿡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뛰어오르려면 반대로 웅크려야 됩니다. 뛰어오르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큰 무기 있다고 칩시다. 그 큰 무게에 채를 들고 힘껏 내리쳐서 소리를 크게 하라 라고 하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톡 때리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힘이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뒤로 완전히 제낍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심리나 정서적 반응의 경우에는 기량작용을 느끼고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대로 반응하랴 하라 말이 안 돼. 반응해라. 내가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자꾸 자극을 받습니다. 혹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자꾸 성질을 돋구는 어떤 장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다. 차라리 성질을 내려고 작정하지 말고 그 반대로 웃으려고 애를 써. 우는 연기 하는데 우는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울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접근의 기량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일상하고는 달리 말이죠. 연기란 것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내가 웃으려고 성질을 하지만 웃으려고 애를 쓰고 자꾸 자극을 챙기면 어떻게 되냐? 안으로 쌓입니다. 그렇죠. 내면으로 쌓이죠. 이때를 느껴야 됩니다. 내면의 움직임을 간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참는 것이 연기다. 참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질나게 만드는, 울분을 토하게 만드는, 피트를 솟게 만드는, 예컨대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으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 문제는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거죠. 많이들 얘기 들으셨겠지만 결국 중심에 쌓는 건데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몸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걸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이 정확하게 어디가 됐든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폭발하는 수도 있죠. 이때도 기량작용이 적용이 됩니다. 목에 핏대를 써가지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분노를 하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때 칩시다. 드디어 다 쌓았어. 이제 낼 때 온몸이 힘 줘가지고 100% 그냥 폭발을 해버리면 이 나쁜 놈아! 하고 박수하면은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목이 틀렸습니다. 이때도요. 이걸 다른 말로는 절제라 그러는데 100% 발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럴 때도 80%를 발산하고 80%도 몸 중심에 에너지가 여기 쌓아놨으니까 목구멍에 쌓아놓진 않았다. 끌어오르는 올려야 됩니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드디어 폭발할 때 20%는 저금해둬야 됩니다.
80%는 뛰쳐나가는 힘이라면 20%는 악착같이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 말은요, 어떠한 연기의 순간에도 100% 발산이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알려면은 자꾸 반대로 해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사를 한다고 칩시다. 소리도 어떨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숨이죠. 공기잖아요. 보통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사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달라져야 맞다고. 연기는 일상하고 다르다. 달라지는 건 맞는데 엉뚱한 데서 달라지려고 애를 씁니다. 배우를 몸을 윽박지르고요. 구속시켜버리고요. 자기 안에 갇히게 만들고요. 숨이 자유롭지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가슴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든가, 생각한 거 머리로 말을 하려고 한다든가, 심한 경우는 입술로 말을 하려고 그래요. 공기는 대충 폐에 차기 때문에 가슴이 있어서 그런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몸 자체를 얘기할 때하고 똑같이요.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공기니까 들숨을 일단 크게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놓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요. 다 놓아진 상태라고 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20%는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놓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네. 숨을 놓으면서 오히려 또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밑이 배꼽 아래 1cm 아래 뭐 단전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여기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출발하시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냥 흔히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꼭지점이 말을 하는 꼭지점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간다. 요 얘기는 우리가 적어도 그냥 단순히 하는 일상의 상태를 잘한다 그러면은 요 일상의 상태에서 또요 변화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시시합니다. 조금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놓아버리는 이 힘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 공명대가 커집니다. 울림통이 커진다는 거죠. 울림통의 영역이요. 넓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소리란 것은 결국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몸통이 동굴이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서요. 소리를 동굴을 벽을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공기가.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여행해서 목구멍을 관통해 입으로 전달돼서 바깥 외부 색으로 토해지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소리를 자유자재로 많이 만들려면 울림통이 큰 게 좋죠. 근데 여기서 얘기가 가슴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요 정도다 말이죠. 내가 훈련을 할 때 혹은 이제 대사하기 시작하기 전에 몸 풀 때 똑같이 크게 들숨을 하고 쑥 나와보면서 밑으로 물론 공기는 폐에 있습니다만 이미지죠, 그죠? 얘가 배꼽 아래가 좀 뜨끈해지는 그런 느낌에서 몸 이완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가볍게 거기서 약하게 올리고 내려보고 이쪽을 치보고. 심한 경우에는 등뼈에다 등뼈도 울림통이잖아요. 벽이잖아요. 그것도 때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숨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할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디를 올리고 있는지 이렇게 실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소리를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몸통을 동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흔히들 이걸 단전이라고 그래서 단전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전호흡이란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없습니다. 호흡은 여기에요. 숨은 여기입니다. 단전호흡 할 때 뭐 배꼽 숨이 들어가 고무풍선이 늘어나는 것처럼 여기 볼록하게 아래를 만들어라는데 좀 제가 판단하기엔 좀 난센스입니다. 그거는 에너지의 문제고 에너지를 쓰기 위한 신체 상상력의 문제지. 그래서 마치 숨이 들숨할 때 공기가
마치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라는 얘기죠. 이 울림통의 복잡한 가능성도 그러하거니와 이완, 신체 자체의 이완도 그러하거니와 전부 다 뭐예요? 쥐었다가 놔보면서 출발하는 것이 실제로 연기 상태에서의 신체의 기란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준비 운동이 되는 것이다. 쥐어짰다가 물 놓는다. 그러면서 등축이 느껴질 때 이때가 이완의 상태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인지하시라. 소리 또한 똑같다. 숨을 크게 해서 나와버렸을 때 역시 위가 석 모여지고 여기가 공허하게 비온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소리를 신체의 특정 부위로 보내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 그걸 배우 자신이 체크하고 확인한다. 그래야 반성할 거리가 생깁니다. 아하 하고 깨닫는 것이 반성이에요. 등 뒤로도 보내보고 말이죠. 이런 만화 같은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내 상상력을 통한 느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연기적 몸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들숨을 할 때 일상으로 저도 급하면 입으로 숨을 들이키기도 하는데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입은 숨을 들이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콧구멍한테 맡기세요. 숨은 항상 특히 들숨은 말을 하려면 공기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해야 됩니다만 들숨은 항상 코로 하도록.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숨을 코로 하는 것이 몸한테 이롭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에 코털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것들 다 막아주잖아요. 입으로 하면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건강상으로도 좋다 이 말입니다. 배우의 몸을 근원적으로 기란관계로 엮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체의 숨과 몸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자체가 연기는 아니죠. 그러나 몸을 준비시키는데도 기량의 힘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훈련하시라. 그게 좋다. 아무리 잘하는 배우도 일상에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말이죠. 연기하는 시간보다.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